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 분이 참 궁금하신 분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역이 같아요. 그것도 뭐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저기 완도에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세 분이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각각 오셨으면 굉장히 큰 우연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향희님 혹시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 땡땡이 치고 왔습니다. 그것도 저 땅끝 해남 밑에 완도서 정신 상태 메롱인 3명이 같이 반차 쓰고 연차 쓰고 차 타고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어제 오후 출발해서 서울에서 한밤 자고 교수님 뵈러 왔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데요. 아는 여기 보시면 이쁜 동생이 교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해서, 근데 이쁜 동생인지 아닌지 어디에 계실까요? 안 보이는데. 아, 고개를 지금 안 드시는데. 이쁜 동생이 교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해서 나 교수님 잘 안다고, 가로 열고 교수님은 나 모름, 큰 소리 빵빵 치고 왔습니다. 어쩔까요? 교수님 수습해 주세요. 수습해 주시면 우리 동네에 만남밥 사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수술을 해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수습이요. 수습. 아, 수습. 네. 제가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귀 잘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혹시 김현희님이신가요? 아, 같이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혜정님은 저희 또 초대까지 해주시고, 오면 숙식은 캐러반인데요. 캐러반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거짓말한 분 집에는 못 갑니다. 좀 심각한 예쁜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셔가지고 그냥이면 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형사처벌이거든요. 고맙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다가 우울증도 걸리고 뭐 공황장애도 오고 뭐 때로는 살기 싫어서 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죽고 싶지는 않지만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 역할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만약에 해야 할 그 역할이 없다면 난 벌써 그냥 목숨을 난 놓았겠다, 이런 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을 마음이 경험하신 적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평일 낮에 이렇게 올 수는 없다. 보통 팔자가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그런 날이 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0년, 90년을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일직선의 삶이나 계속 평온한 삶을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나 모든 나라에 처음 만날 때 인사가 뭐죠? 네? 또 만났군요. 그렇죠. 안녕하세요잖아요. 헬로잖아요. 안녕이 뭔가요? 평안하신가요? 이게 안녕이거든요. 평안하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에는 그 이면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녕하냐고 물어보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살놈이 아니고요. 그건 죽일 놈, 살릴 놈. 그 지금 발음이 좀 그렇게 되는데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거기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미 1000년, 2000년 전부터 전쟁 계속 하거든요. 사람 죽이고 죽고 또 죽이고 또 죽고. 그러니까 가장 목마른 것을 가장 많이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알거든요. 100년, 200년 살아보니 인간이 가장 어렵고 가장 바라는 게 뭐라고요? 평안하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샤넬 사셨어요? 샤넬 사셨어요? 루이 까또즈 사셨어요? 뭐 유니클로 사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별일 없지? 그래서 이태리 말로는 tutto bene. 이 사람들은 약간 긍정적으로 말하거든요. tutto는 모두. bene는 뭐죠? 좋다. bene. B-E-N-E. bene. 카페 bene. 네? bene. 보셨죠? 베네똥은 똥이 좋다는 뜻인가요? 대표님 구리다라는 뜻입니다. 베네가 이제 좋다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처음에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어요. tutto bene? 그럼 무슨 뜻이죠? 여기 대성화고운입니까,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해 준 거 그거 응용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네는 좋다. tutto는 모두. 그러면 tutto bene 하고 제가 말을 이렇게 올렸죠? 그러면 뭐라고 묻는 거예요? 모두 좋으시죠? 모두 좋으시죠? 요즘 일 잘 되시죠? 그리고 헤어질 때 tutto bene, ciao. 모든 게 잘 되길 바래. 평안하기를 바래. 왜? 평안이 나이가 한 살 먹을수록 가장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쓰냐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에 문제가 오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오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전 이제 뇌신경센터 다니고 어제도 그제도 치료받고 약 다시 새로운 약을 받아오고 자기장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요. 제가 병원 안 가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 위험하다. 난 심각하다. 난 괜찮네. 정신적으로 이거 알 수 있게 바로 제가 해볼게요. 병원 안 가도 돼요. 아주 심각한 거 아니면. 여러분이 최근에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거나 아니면 나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맛집에 그냥 배고프니까 지나가다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검색해서 내가 먹고 싶은 집을 찾아가거나 거기에 예약을 했거나 대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울증 아니에요. 그냥 잠깐 빡쳤던 거예요. 그냥 뭔가 어떤 일로 잠깐 빡쳤지. 우울증, 즉 우울이 반복해서 들어가면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쉽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다. 쌍욕인 줄 알고 많이 반복하시네요, 여러분. 쉽다, 이런 쉽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지금 세 분은 여러 허들을 걸쳐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허들을 넘어서 올 수 있냐? 쉽다, 즉 원하는 게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와 돈과 내 주변 상황을 정리해버렸어요. 심지어 수요 예배를 정리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벌하실 것 같아요. 교회를 옮길까요? 예? 교회를 옮길까요? 교회를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포프리 교가 아니라 여긴 대한예수교 장로의 포프리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세 분의 마음에 뭔가
그래서 사실은 그게 김창옥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그건 김창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법륜스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그건 우리 각각의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세 분이 지금 40대는 많이 넘었나요? 초중. 40대 초중 믿기지 않네요. 자, 그러면 50대. 네. 우리 예쁘다고 하신 동생분은 네, 40대 초반. 40대 초반. 네. 근데 누가 예쁘다고 했습니까? 아주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미소가 좋으시다. 미소가 좋으셔. 자, 그러면 우리가 40대 초반, 중반, 후반, 50대 초반, 중반이 되면요. 점점 십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되게 많아요. 먹어봐야 그 맛이 그 맛. 이미 다 먹어본 맛. 뭐 운동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라카룸에 적혀 있는 게 많아요. 40년, 50년, 60년 살면 이것저것 또 다 먹어봤고 여행도 여기 얼추 가봤고 옷도 사봤고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러니까 뭐 아유 다 뭐 해봤지 뭐 세상에 뭐 재미있고 새로운 게 뭐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무언가 시간의 허들, 돈의 허들, 여러 허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건 세 분 안에 요즘 뭐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해결할 만한 자기 사랑과 애정이 충분히 있으시다.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예배 빼먹고 오신 집사님께서 엄한 데 가서 아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저 사모인데요. 네? 사모님. 사모님이 교회 수요 예배를 제끼시고 여기 오셨다고 하십니다. 네, 그게 할 말은 아닌데 또 사모인데요라고 아주 진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막내 누나를 보는 것 같네요, 사모님. 참 저희 뭔가- 엄마 이름이 미자예요. 예, 미자예요. 우리 사모님 너무 정이 간다. 제주 살아요. 또 사모님이요? 미자 씨가. 그 미자 엄마 씨가? 미자 씨가. 그런 것까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주 저희 막내 누나를 닮았네요. 그래서 뭔가 친근하다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어쨌든 사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일날 낮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이 없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꼭 일을 해야 인간이 존엄합니까? 뭐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웃기는 거지. 근데 어쨌든 평일날 낮에 시간 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거리와 고민거리가 있어서 오셨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매우 기본적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우리 자,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자기 종교 얘기만 합니까? 여기 또 절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자, 우리 있잖아요. 예? 여기 절 다니는. 어떤 거요? 절 다니는. 머리 절 다니신다고. 웃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업도 잘하고 웃기기도 잘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땡큐죠. 우리 옆 사람하고 안녕하십니까는 물어보는 것 같지만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예. 왜 안녕이 제일 어려운 거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라도 한번 하시죠. 이러니까 완벽하게 교회가 되는 느낌이네요. 헌금. 네. 헌금. 받아야지. 절 다니신다고 하더니
또 돈 할 때는 교회로 바로 또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심심해서 남성분이 몇 명이 온가 쉬어봤거든요. 13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13분이 오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연을 남성분 사연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아마 간절함이 있으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형루님, 55세 남성으로 오래전 이혼 후 혼자 생활하다가 편의점 사장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만나 식사를 하고 근교 드라이브도 다녔으나 첫 관계 이후 상대방의 관계 진전이 너무 빠르다며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주말에는 자녀들이 집에 있다는 이유로 연락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3년 차이며 새로운 일을 준비 중입니다. 강연을 보고 영감을 받아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상대방의 냉정한 태도에 속상함을 느끼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여자분이 싫어하는 걸. 근데 뭐 예를 들어 지금 네. 이분이 쓰신 글로 봐서는 저희가 다 유추할 수 있는 그건 뭐죠? 네? 그 첫 관계라는 게 뭐 그 남녀 그 네. 퍼포먼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 네. 같은데 뭐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고 우리는 각각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그게 상대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나를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의 관계의 탄탄함 위에 그러니까 즉 건축처럼 밑에 공구리를 잘 치고 이게 잘 마르고 나서 위에 올리기를 바라는데 그럼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뭐 신뢰성이나 어떤 우호성이나 이런 게 조금 축 되고 나서 이제 남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은 여성에게 뭐 어떤 열정이나 어떤 이성으로서의 강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하셨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이 이게 둘 다 지금 솔로이시긴 하지만 나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만 봐서는. 네. 여성분들 제 얘기가 좀 여성들이 듣기에 좀 일리가 있나요? 좀 목소리가 전에 경험을 해본 느낌인데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그 다음에 또 이 남성이 만났을 때 또 관계를 원할 텐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 싫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만날 때마다 관계를 이 남성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난 아직 좀 준비가 안 됐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뭐 그러한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 입장에.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저 남성분에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적절한 기회가 온다면 하는 게 어떻겠냐. 내가 뭐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내가 매력을 느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그쪽 분이 원하시지 않는다거나 좀 기다림이 필요한다면 충분히 나는 좀 이제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난 교제를 좀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좀 여성을 배려하면서 뭐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랬는데 뭐 여성분이 아니요 저는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편의점 사장님한테 또 소개를 받아야죠. CU였으면 GS라든지. 그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여성분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제가 보기에
저희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예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 왜냐하면 사람들이 헤어짐 자체가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헤어짐 자체가 괴로운 건 상당히 이기적인 거고요. 진짜 상호에 대한 관계로 힘든다는 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좀 존중이 없거나 예의가 없다고 느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또 이 여성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또 남성분은 존중함으로 이제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관계지. 그렇지 않고 네가 나 싫다고 하는데도 나 너 좋은데 막 여기서 뭔가 뭐 그 남자들이 그 여자분을 그렇게 스토킹하는 게 있잖아요. 막 싫다고 하는데 뭐 찾아오고 또 연락하고 뭐 이거는 사실은 무슨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릇된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낸 어떤 그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부를 사랑하기 이전에 나하고 조금 더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외부하고의 관계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을 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최근에 AI 사용해 보셨나요? 네? AI GPT 유료라 가지고 안 했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해보신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GPT가 이제 챗 GPT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는데 AI를 챗 GPT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프롬프트는 뭐냐면 명령값입니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거를 사실 어디에서 상담받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내용들을 쭉 제가 보면.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에 쓰시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GPT한테 어떻게 명령값을 주냐에 따라서 대답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셔서 이 글을 쓰셨으면 사실 용기 내셔서 우리 교수님한테 좀 깊은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 용기를 내셔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나는 얼굴이 나오기는 좀 그렇다 이 내용을 갖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상담이나 제가 어떤 솔루션 제공보다는 전 그냥 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또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 그 이제 어렸을 적에 그 배경이 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큰 상황이 오고 큰 일이 터지고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포탄. 제가 포병부대에 있었는데 포 소리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포 소리가. 근데 그때는 귀마개도 안 주더라고요. 뒤져버리라는 거죠. 그거 마저 뒤지는 게 아니라 소리로 뒤져버려요. 그냥. 포가 포병부대에서 이렇게 방열해가지고 팡 튕기는데 이 진동과 소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큰 소리라는 게 인간이 살다가 나타나는 이런 힘든 일이에요. 그럼 그때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인간은 그때 릴렉스 되지 못하고 딱 굳어버려요. 그리고 바다에서도 너무 깊은 곳을 들어갔는데 내가 욕심이 있어서 더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소라를, 전복을 따려고.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없잖아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뇌는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를 꺼버려요. 그리고는 오히려 몸에다가 산소를 줘요. 그러면 뇌가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가 의식이 희미해져요. 그거를 뇌의 산소 일시 공급 중단 상태라고 영어로 하는데 까먹었어요. 너무 어렵게 말해가지고. 근데 뭐 이해되잖아요. 뇌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제가 해녀인데 이 사람이 딱 그럼 알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10m 넘어서. 그러면 이때 내가 동료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이 사람한테 탁 이렇게 치면 탁 깨어나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해녀가 되어서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왜? 깊은 곳에 씨알이 굵은 전복이 있어요. 그리고 1kg가 넘으면 시가가 그냥 이 판매가가 없어요. 1kg 넘으면 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굴만한 거. 지금 여러분 얼굴이면 3kg예요. 자, 지금 본인 얼굴로 본인이 전복 몇 킬로인지 알겠죠? 손으로 해봐요. 본인 몇 킬로인지. 지금 5kg. 중국에다가 팔면은 한 5억 받을 것 같아요. 5kg짜리 전복. 몇백 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또 해녀의 물안경 있잖아요. 유리예요. 유리는 물 속에서 더 커 보이게 해요. 사물을. 그러면 여러분 얼굴만한 전복이면 남자 얼굴만한 전복으로 보여요. 그러면 욕심이 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저 같은 초보자는 하군, 중군, 상군이 있어요. 3m에서 7m 가는 사람 하군, 7m에서 10m 가는 사람 중군, 10m에서 13m, 15m 가는 사람 상군이에요. 그리고 시대에 변명 안 나오는 무슨 대상군이라고 있어요. 15m에서 20m까지 막 가버리는. 맨몸으로. 근데 이 노련한 사람들은 탁 밑에 딱 따다가 없어요. 50초 안에 끝내야 된대요. 올라오면서 저는 숨이 막히니까 악 하고 얘를 보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노련한 선수들은 올라오면서 밑을 딱 본다고요. 놓친 거 없나? 하고. 사업도 그렇잖아요. 사업에 노련한 사람은 서울 와서 돌아다니면서 사업할 거리 없나? 이걸 계속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딱 봤어요. 그때 얘네가 나와요. 희한하게. 그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다가 숨이 일시적으로 올라올 숨이었어요. 여기서 47초였어요. 48, 49, 50으로 끝냈어야 됐어요. 근데 내 프로 정신이 있으니까 가다가 다시 숨 참고 들어가. 어차피 한번 올라가면 얘 못 찾아요. 그럼 숨 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시 정지가 됐어요. 옆에 누가 동료가 있어야 쳐준다고요. 근데 진짜 사람이 프로 정신이 있고 욕심이 많잖아요. 저희 바다에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욕심 있으면 사람들 옆에 안 하려고 해요. 그럼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포인트로 가려고 한다고요. 나만. 그러니까 참 희한해. 이건 개인차지만요. 제가 이거 되게 놀란 게 피부과 뭐 좋은 데 있잖아요. 남자들은 알잖아요. 너무 좋아. 그럼 소개를 해줘. 제가 대표님 여기 좋아요. 이 브랜드 좋아요. 사요.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소개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소개를 안 해줘. 그러다가 10년 같이 둘이 다녔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가면서 알게 된 거야. 너도 여기 다니니? 다닌다 이년아. 아무것도 안 하고 좋아졌다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얼굴에 10년째 했네.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내 포인트인데 내가 왜 남한테 알려줘요? 그럼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번에도 해녀분들한테 들으면서 여러분 오프로드나 바다는 혼자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는 오토바이는 혼자 타도 돼요. 근데 오프로드로 들어갔어요.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가잖아요.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륜 차도 오프로드 시골 같은 데 가는 거 혼자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가보면 알아요. 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보험회사도 못 들어와요. 잡히지가 않는 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추워서. 못 찾아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생은 오프로드지 온로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프로드로 들어가 삶이. 그리고 이 바다도 혼자 가면 내 욕심에 있어서 나 따면 되지만 이런 상태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턱만 쳐줘도 살아나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게 우리가 힘든 날이 올 때 우리가 의식이 없다 싶을 때 이렇게 좀 툭 쳐줄 만한 사람과 그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은 포프리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책일 수도 있어요. 그게 종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는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는 공급 그냥 안 해주면 그냥 감사하다. 그냥 이참에 심하게 하자. 뭐 그러니 그런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나를 보여두고 물어볼 사람. 그래서 같이 근데 저는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나는 세상이 궁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뇌에 산소 공급이 순간 안 되고 근데 그때 이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여러분 보통 문제 해결의 대부분은요. 듣는 사람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제가 그 내 현상을 말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 있느냐로 제가 보기엔 51%는 해결돼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하고 싶은 사람이. 난 이래. 난 이래. 그랬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보통 사람은요, 제가 솔루션 내려드렸다고 제가 말하는 대로 잘 안 해요. 그건 여성의 심리하고 비슷해요. 막 이렇게 뭐 오빠 나 이거 샤넬로 살까? 나 이거 아니면 루이 까또주 살까? 그래? 루이 까또주가 뭐 좀 경제적이고 좋지 않아? 그래? 나 샤넬 사야지. 인간은 보통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이미 결정해 놨어요. 그럼 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물어볼게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사주라고? 제가 대답해 볼까요? 자기의 의견을 더 확신이 굳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내가 A로 하고 싶어요. 예? 근데 A하고 B가 있어. 근데 난 A 하고 싶어요. 대표님하고 샤넬 매장에 갔어요. 사모님 무슨 생신인가? 뭐 있어서 선물을 사주고 싶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니 뭐 이거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백 사주세요 사모님. 신발이 좋겠네. 신발이. 샤넬은 신발. 대표님 전 그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샤넬이 어떻게 신발인가요? 샤넬은 핸드백이죠. 이런 핸드백 이런 걸로 사주세요. 사모님 근데 취향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신발이 좋겠어. 신발이. 이거 쓰레빠 얼마예요? 이거 고무예요? 가죽이에요? 아니 대표님 가방을 사주시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따님한테 물려줄 만한 핸드백을 사주시라고요. 아니 신발이 좋겠어요. 신발이.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모님 몇 살인 줄 아세요? 모르죠. 몰라. 나는 몰라. 근데 어쨌든 신발이 좋아요. 사이즈는 몰라. 안 맞으면 나중에 우리 애기 주고 뭐. 이미 대표님은 샤넬 매장 들어갔을 때 결정을 했어요. 뭘로 사주기를요? 신발 사주기로. 근데 제가 계속 뭘 사달라고 한 거예요? 백을 사드리라고 한 거예요. 사모님 백을 사주십시오. 백을 사주십시오. 근데 계속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좋겠냐고. 이미 우리는 결정을 했죠. 결정을 했어요. 예산도 결정을 했죠. 예산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묻는 거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내 뜻을 보통 굳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 사라는데도 난 이걸 사야 될 것 같아. 이걸로 굳혀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A 사려고 하는데 A 사라고 하네? 맞네? 그래서 진짜 제가 보기에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명확한 해안과 정답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만한
대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은 어디로 가든 괜찮아요. 어차피 다 돌아 갈 거고 돌아가는 것도 인생이니까. 그러니 그것에 대한 게 제가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조금만 뭔가를 내비게이션을 알게 되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잘못 가면 자꾸 사람들한테 해답을 내려주려고 해요. 아, 답답하네, 답답해.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 엄마가 안 살아봤어? 엄마가 안 살아봤냐고. 엄마가 얘기할 땐 엄마 눈을 쳐다봐. 시애비 같은 것들 아주 그냥. 엄마 잘 되자고 이래 지금? 엄마 주고 봐. 전부 이거 너희 거야. 집, 엄마 뭐 가방, 옷 전부 니네 거야. 애들도 엄마 그러면 그 시기를 좀 당겨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자꾸 답을 내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는 되게 뻑뻑해.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 자꾸 주의를 주고 자꾸 경계를 하고 자꾸 해답을 내리고 너 내 말대로 안 되면 되나 안 되나 봐라. 그리고 나중에 일이 안 되면 또 그렇게 말해요. 아유 안 돼서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엄마 말하면 들어 쳐먹어. 이러니까 애들도 결국 새엄마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아빠도 새엄마 원하고 애들도 새엄마 원하고. 이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그 기존 엄마. 근데 제가 그 우를 되게 오랫동안 토프리 쇼를 하면서 제 수업을 하면서 범한 것 같아요. 해답을 내려주려고 하고 내 말대로 해. 내가 한 말이 맞잖아.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너 지금 그 모양이 된 거야. 그런 되게 나쁜 형태의 무속인이 돼버렸어요. 대표님 지금 머리 이러신 거 여러분 되게 놀라셨을 텐데 안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대표님 머리가 스타일이 왜 이러신 거냐면 대표님 막내 아이가 저희 한 얼마 됐죠? 6개월 됐나요? 그 첫 전화 주실 때가? 네, 정확히 한 6개월 전에 이제 저한테 대표님은 저한테 연락 잘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건 되게 좀 그런 거 있죠. 가족들끼리. 갑자기 전화가 막 왔어. 2개. 그러면 또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전화를 뭐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그랬더니 아니 우리 막내가 이거 영상 좀 한번 봐봐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몇 개를 보내신 건데 이제 막내가 이제 5살인데 5살이죠. 5살인데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공중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뭘 쳐다봐. 그리고는 막 무서워서 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다가 이제 소변을 보게 돼요. 그냥 옷에다가. 그리고 또 계속 어디를 쳐다봐요. 그리고 막 떨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빨리 병원을 가시죠. 근데 병원도 뭐 예약도 안 받고 뭐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거의 1주, 2주를 계속 그랬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뭐 너무 너무 이거 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사모님이 무속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한테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전에 이 집에서 누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 귀신이 들은 거니까 구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굿하지 않으면 나머지 애들한테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니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래갖고 700만 원인데 700만 원인데 깎아달라 그랬어. 내가 깎아달라고 했어요.
200만 원 깎아서 500. 그리고 현금으로 주면 이게 효과가 더 있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거를. 대표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니까. 제가 보기엔 아이가 낮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밤에 이게 나타나는 그게 있는데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거 좀 빨리 병원을 알아보시죠. 그랬더니 그 무당이 이제 더 이제 협박을 한 거. 그럼 뭐 아이 이제 너 이거 빨리 안 하면 막 다른 애들한테도 다 귀신 들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표님은 막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아니 그럼 현금으로 한다고 할까요? 이게 자꾸 현금이 나와요. 현금이 아니라 현금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대표님 그게 무슨 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제가 병원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서 병원을 관계자들을 좀 알게 돼서 이거 좀 그러면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한번 급하게 봐줄 수 없냐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아이의 뇌 안에 처음에는 이거 빨리 입원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물을 했는데 이제 자세한 검사를 하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5살인데 여기를 이제 그 몇 반을 꼬맸죠? 거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했으니까 그렇죠. 다 절개해가지고 6시간 그렇죠. 수술했는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몰랐는데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양이 신경들을 자꾸 눌러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건데 이제 그래서 다행히 그 사이 안에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수술을 해주신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소개를 해주신 교수님이 되게 정정하신 분인데 또 한 달 사이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 딱 아이 소개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막내는 많이 좋아졌죠. 네, 2주 좀 넘었죠. 네.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병원 안 가고 굿하고 뭐 병원 막 몇 년 기다리라고 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구술을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서 아이가 뭐 그렇다 안 하면은 나머지 애들도 다 귀신 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뭐 그런 거 아예 안 믿으니까 근데 그런 게 처음이고 절박하잖아요. 근데 그게 귀에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확신을 갖고 저쪽에서 말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수술 받고 기적적으로 이제 퇴원하고 이제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 퇴원할 때 머리 다 삭발했으니까 혼자 그러긴 그러니까 김 교수님 제가 이거 그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니? 어떤 거예요? 그렇게 삭발을 할까요? 삭발을 할까요? 아니 우리 애들 남자애들 셋 딸이 있어요. 딸한테도 삭발을 하자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님 여기가 북한입니까 대표님?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 그건 아니고 대표님 그냥 하고 싶은 애들만 시키십시오. 대표님은 꼭 하시고요. 그래서 그럼 뭐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냈는데 남자애들 둘 중에 하나는 하겠다 그러고 큰 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너 머리 뭐 이렇게 할래 하고 미용실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삭발 이제 동생도 하고 아빠도 하니까 너도 해라 했더니 이제 얘가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너는 왜 안 해? 아니 막내가 머리를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막내한테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친구들이 저를 뭐 빡빡 깎았다고 놀리고
저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여기 그냥 머리 그냥 다듬는 줄 알고 저는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 카메라 계속 찍고 있고, 응 알았어 하지만 너는 이 새끼야. 애는 계속 울면서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왜 빡빡이냐고 놀릴 거고 저는 그걸 참을 수 없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 머리 이제 삭발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삭발했는데 뭔가 지금 색깔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삭발하기 2달 전에 두피 문신을 나랑 같이 할래요. 두피 문신. 김 교수님도 숱이 얼마 없으니까 두피 문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피 문신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삭발을 하니까 뭔가 이상한 아니, 느낌이 든. 그게 아니고 뭔가 연탄재를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이렇게 하고 김창옥 쇼 TVN에 나오신 거예요. 머리 이렇게 삭발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싼 데서 하면 되게 아파요. 진짜 아프거든요. 싼 대신에 세 번을 해야 된대요. 2번을 하다가 망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긴 상태에서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삭발을 했는데 얼룩달룩 머리가 얼룩달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 원장님께서 안 돼 보이셨나 꼭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밸런스 가서 맞췄는데 이렇게 크레파스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많이 좋아진 거 많이 물 빠진 겁니다. 대표님 옆에 있으면 강의의 소재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 큰아이 영상을 보고 저는 자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가 미용실에 아무 얘기 없이 데려오셔가지고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너는 왜 이 새끼 안 하려고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이 새끼야. 아빠도 하고 막내도 하는데. 대표님 그냥 하고 싶다는 애만 하게 하시죠. 대표님 하시고. 예,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네. 이렇게 자르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시고 되게 놀라셨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TVN 김창욱 쇼가 내일 첫 방인데 거기에 대표님이 한번 게스트로 출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보라색 벨벳 자켓을 입고 오신 거예요. 보라색이 아니라 와인색. 여기 커튼색. 네, 와인색 이제 그 저 벨벳 그 성가대 가운색 그 성가대에서 무슨 뭐 사순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 윤기 나는 거 그거 입고 이제 머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카라를 요 자켓 이 밖으로 내는 거 아시죠? 1930년대 아버지들이 하셨던 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너무 멋지시네요. 얘기 들은 것과는 많이 다르시네요. 이제 그래서 잘 방송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님 머리가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감사의 느낌도 있고 슬픔의 느낌도 있고 그걸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것도 있고 그 결국 큰 아이는 안 했죠 머리? 네, 안 했죠. 안 하고 막내도 5살이잖아요. 본인 입장은 뭐냐면 5살은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수술할 때도 전신 마취하니까. 근데 괜히 엄마 아빠가 자기 서울 데려가서 머리 삭발시키고 뚜껑 열고 호치키스로 머리 박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머리 자르는 걸 고맙게 여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섭다고 저리 가라고. 저도 억울한 게 같이 잘랐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머리가 훨씬 빨리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안 자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나쁜 무속인의 그 일부 그
그것이 그분도 그랬지만 아니 그분 말 믿고 병원 안 가고 구태쓰면 그러면 종양이 낫는 거예요? 전 진짜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네. 그리고 김창옥 그거 가지고 계속 사주 보시면서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김창옥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제 사주를 갖고 제 생년월일을 갖고 사주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무슨 릴레이 그 캠페인처럼 막 퍼졌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네이버에 올라온 게 연도도 날짜도 다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막 뭐 활동하고 좀 이름 있고 알려진 사람들 그거 갖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저는 반범죄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MRI를 찍겠다고 안 했는데 왜 MRI 기계로 이 사람을 찍어버리냐고요. 그러면 방사능이 나오는 건데 내가 주사를 맞겠다고 해서 주사를 줘야지. 나 주사 안 맞겠다고 하는데 주사를 찔러버리면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근데 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게 뭘 위해 주는 척 말을 하는 건가? 경고를 주는 건가? 아니면 자기한테 찾아오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구독자를 올리려고 하는 건가? 참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쩌면 내가 저렇게 했나? 그래서 보통 틀린 사람들이 되게 확신을 갖고 말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해답도 아니고 솔루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저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요즘 뭐냐면 제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먼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그걸 얘기할 만한 사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신께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신께 오픈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빨리 하겠어요? 왜 기도할 때 말을 빨리 하겠어요? 첫 번째는 간절함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로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진짜로 마주치고 싶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적정한 템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이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어. 근데 나 이 사람네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말을 엄청 빨리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빨리 하고 내가 이거 했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말을 그렇게 빨리 하냐고요. 그게 간절함인지 진짜 신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인 건지. 근데 신이 있든 없든 확실하게 있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신께 거짓말을 하는 건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신이 진짜로 계시다면 신은 인간이 우리가 신에게 고백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게 신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마주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신이 있다 해도 신을 만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포프리쇼가 또 제가 하고 싶은 역할들이 과거를 반성하면서 내가 근데 과거에는 그 잘못된 그런 무속인들의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내 말대로 해.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있어. 내가 과거를 볼 수 있고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어. 그런 뉘앙스로 내가 하지 않았나라고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말한다면 처음에는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말을 몇 번 들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우리와 교류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또 네 의견을 듣고 싶네.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저는 손 들고 싶지 않으면 손 들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좀 힘을 내어서 내가 오픈 가능하다면 오픈해도 괜찮다. 근데 영상에는 안 나가고 싶고 목소리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공공의 시간이고 그 한 분을 제가 상담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건 공공재에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더 공공으로서 그리고 또 그래야 개인으로도 진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 건강하시고 대표님 머리 빨리 나시라고 박수 한 번. 다음 사연은 김지은님이십니다. 혹시 김지은님 오셨을까요? 아, 여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아들을 양육 중인 한 엄마로서 형제가 없고 주변에 여성들만 많아 사춘기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 놓친 부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나 사춘기 특유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아들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사춘기 특유의 변화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어머니? 최근에 이제 제가 이혼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이혼한 걸 몰랐어요? 네.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네? 7년? 10년. 10년? 네네.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2살? 아, 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그러면 아빠가 어디 뭐 해외 출장 갔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머니가 좀 아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게 힘들었는지 아예 짐을 다 싸가지고 시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댁 쪽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아이가 되게 늦게 성장을 해서 말도 늦었고 걷는 것도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경계선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근데 이제 천천히 이제 어쨌든 저도 양육하면서 혼자 보냈으니까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 좀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서 남편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고 이혼 그 과정만 6년 정도가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질 시기에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그때 못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러 오다가 이제 못 보러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빠가 나랑 놀아주던 그 기억만 갖고 있으니 아빠가 뭐 엄마가 아파서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애가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뭐가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런데 엄마 나는 사실 궁금해. 아빠가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쪽에 얘기를 했죠. 근데 얘가 너무 미안했던 게 뭐냐면 정말 궁금했었는데 엄마가 속상할까 봐 얘도 얘기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혼은 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남편이 이제 재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10년 만에 알았던 거예요. 근데 뭐 남편이야 10년 동안 저랑 헤어졌으니까 그때 재혼하는 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그걸 안 시점이.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 가지 타다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배신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가 그런 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잠을 못 자요. 빠지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빠지게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다 여자였어요. 다 여자고 저도 여자 형제고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이를 양육할 때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툭툭 나오는 행동 중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뭔가 화를 낸다거나 갑자기 뭐 우리 집은 이래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뭐 이게 조절과 그러니까 제재나 훈육 같은 거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기 때는 안 돼, 하지 마 이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저도. 근데 크면서는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아이가 이제 좀 단단하게 서지? 어쨌든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다시 끌고 올 수도 없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이길 수 있을까? 안 그래도 마음이 좀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걱정돼요.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물론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가정마다 그거지만 아버지들은 좀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좀 있는데 엄마들인 경우에 이제 이미 이혼을 하시고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우리만의 이유가 있겠죠. 뭐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부모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가 진짜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긴 게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최소한의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면 이것을 살짝 공론화해서 아빠가 이런 상황이 됐고 엄마가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거는 아빠가 너에 대한 것 때문에 만이 아니라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너한테 영향을 간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그리고 미안하다고 생각해 이건 정치인의 발언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미안해라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런데 이제 엄마는 네가 너무 어려서 사실 상처를 받을까봐 엄마가 말을 못한 거지. 엄마나 아빠가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네가 그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오히려 너를 위한다는 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어른이지만 이게 엄마한테 큰일이다 보니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좀 마음이 약한 용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엄마 솔직하게 너한테 고백하겠다. 여러분 막 이렇게 평야 같은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20% 인생에서 별로 이게 없었던 사람, 업앤다운이 없었던 사람, 그냥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냥 그게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계실걸요. 강사님 저 인생에는 막 그렇게 뭐 대단한 고난이나 이별이나 막 미워하고 다투고 막 죽이니 사니 막 돈 갑자기 망하고 저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보세요. 포프리쇼는 무난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지금 네 분이 손을 들었어요. 네 분이 손을 들었는데 자 실제로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되게 평지의 평온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뭐 막 그런 게 없어. 그 막 찐득찐득한. 그러니까 엄청난 열정도 없지만 뭐 막 누가 믿거나 막 죽이도록 믿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 좀 평온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결혼 전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저는 이런 분들을 추천드려요. 서로에게. 결혼 전이라면. 웬만하면 뭐 막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 근데 이미 여러분은 결혼을 해버렸어요. 안타까워. 그러면 이미 우리가 평온한 거에서 훅 파였잖아요. 지금 어머니도 마음이 훅 파였고 우리 아이도 훅 파였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좋은 물을 공급하면 이 훅 파인 땅이 저수지가 될지 강이 될지 바다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뭐 사람들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 그 마음이 훅 파인 자들의 거기에 되게 좋은 물이 채워졌을 때 거기에서 되게 생명의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이미 파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는 엇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엄마가 괴롭지? 라는 걸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더 힘들어 하지?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제일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좀 잘못되는 거라고 아이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게임도 하고 뭐 나쁜 친구도 만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러면 엄마가 열받고 화나겠지? 그리고는 내가 엄청 화났다는 걸 난 보여주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아이가 그렇게 화가 나고 섭섭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 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영감이 오면 저는 단어의 문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맥이 뭐였냐면 깡패가 아니어도 칼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엄청 심각한 칼을 맞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한두 사람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그때 저희 매니저가 당연히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마음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내가 대신 내가 위해를 가할게. 너무 고맙죠. 그 말이. 근데 한 친구는 또 친한 친구인데 또 이래요. 형 빨리 잊어버려. 그거 갖고 있으면 형만 병나. 그 암 돼. 응? 빨리 잊어버려.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너도 같이 총으로 쏘고 싶구나. 머리는 아니어도 너도 다리는 쏘고 싶구나.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 그리고 네 와이프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짜증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분노가 가라앉아요? 맞아! 그 나쁜 놈. 그런 나쁜 인간. 듣는 내가 너무 열받네? 이래야 이 사람의 분노가 가라앉지. 이번 참으로 너의 인생을 돌아봐봐. 너도 뭔가는 있을 거야. 뭐 일방통행이 있어? 세상에? 그리고 빨리 잊어버려. 너만 손해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진짜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람인데도 마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알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거. 아들은. 지금도 알고 나이 먹으면 더 알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사실을. 근데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한테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우 정중한 정치인식의 화법이 아니라 미안하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미안하다. 그리고 이것은 너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관계이지만 또 어른들과의 그게 있어서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못한 거였고, 엄마는 네가 상처를 좀 덜 받고 마음이 든든해질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최소한의 그 생각이 있을 때 엄마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렇겠냐. 엄마는 아빠하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너를 낳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헤어져서 사는 게 낫겠다는 상황이 왔지만 너는 아빠의 아들인데 너의 마음을 충분히 뭐 엄마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냐. 얼마나 아빠와 엄마가 밉겠냐. 근데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아이에게 결핍을 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뭘 다 막 해주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그 공간을 메꾸고 싶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아이의 사춘기가 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집도 아이가 사춘기 오면 뭐 해주는 아빠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집에서 여러분이 자라셨다면 우리의 성장 과정에 우리의 사춘기 때 우리 아빠들이 막 그걸 해줬나요? 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엄마랑 아빠랑 사는 집의 아들도 그러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 내가 너무 못해주네. 어떻게 해야지? 이게 엄마 마음에 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정 어리게 아이한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자기 자리를 잡으려면 엄마가 자기 자리를 탁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아이가 자기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안해하면서 엄마가 제가 보기엔 이 시기에 앞으로 3년, 5년, 10년 안에 엄마가 운동도 더 하고 엄마 관리도 더 잘하고 그렇게 엄마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돌아올 수 있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맨날 미안해하거나 막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또 아들은요 그 모습이 되게 힘들어요. 엄마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리고 그게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감독님 다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1, 2초 있다가 마음 편안해지시면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인생에 널 낳은 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었다. 부족하지만 사랑한다. 고마워. 1부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하고 발표와 대중 앞에서 연설이 자연스러워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재능으로 레크레이션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는 본업은 아니지만 부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나 레크레이션 활동 중 일부 참가자가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소소의 경우가 쌓여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말이 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말투를 조정하려 하면 유머가 사라지고 본인만의 색을 잃는 것 같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대중의 호불호 없이 좋아함을 받는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유머와 말투를 적절히 조화롭게 다듬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회사로 치면 핵심 기술을 빼내가려고 하는 건데요. 참 어림없다.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이런 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지금 중국에 빼돌려 가지고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분은 아예 지금 삼성에 와서 얘기를 해줘라. 정말 황당무계하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핵심 기술을 알면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요? 나만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남도 하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기술을 가진 모든 뭐 예술성을 가진 모든 뭐든요. 아니면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도 회사에 지금 포프리 계란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 자리에서 다른 회사랑 다른 거를 얘기하기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
저한테도 가능. 제가 계란 사업 안 할 거라는 확신하에 말씀해 주시는군요.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일들을 무허가로 야매로 시작한 계기가 뭐였냐면 어느 날 제가 좋아진 거예요. 전 지금 선생님 얘기 100% 1000% 공감해요. 왜냐면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맛있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말이라는 건 일종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환자가 아닌 이상은 맛이 있어야 먹거든요. 근데 맛은 제가 보기엔 재미있는 말이에요. 근데 맛이 있는데 먹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는 게 있어요. 먹을 때는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건 뭐예요? 네? 다 유기농만 드세요, 여러분? 먹을 때는 막 맛있고 막 먹어야지 막 이러는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그런 스피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의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어떤 말의 음식을 주냐? 정말 아이가 잘 씹지 않으면 먹다가 뒤질 만한 음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온갖 좋은 재료는 다 넣었어. 네? 자, 재료의 정성이 가득해. 근데 더럽게 맛이 없고 와, 이거 먹어야 돼. 근데 엄마는 주면서 말하는 거죠. 엄마가 틀린 말해? 엄마는 틀린 말 하질 않는 여자. 방금 웃으신 분은 그 엄마 같네요. 흉내를 낼 수도 제가 흉내를 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료만 생각하지 이게 음식이고 요리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 좋은데 왜 안 먹어? 먹고 맛있게 해야죠. 그게 제가 보기엔 우리가 말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걸 여쭌 것 같아요.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영양가가 사라져버리고 영양가를 지키려고 하니까 맛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진짜 말에 제 경우에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상대적으로 안티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뭐, 댓글에 이런 거 있어요. 주댕이 까서 돈 벌고 뭐 별 내용도 아니고 남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면서 뭐 이런 애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웃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옛날에 그년인가? 샹님. 그리고 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다. 유튜브도 댓글창을 닫을까? 진짜 저 말이 맞든 틀리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래 그냥 다른 일에서 돈 벌고 살아가고 말은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저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시작했냐면 그 첫 계기예요. 자, 여러분 요리할 때요. 저 진짜 유명한 셰프님한테 들었는데요. 사람의 몸에서 우리의 생각이 파동을 일으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손끝에서 파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사지 이렇게 외국 가서 받아보거나 국내에서 마사지 받아보시면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마사지랑 시간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대표님하고 우리 그때 옛날에 외국 가서 3만 원 같이 사람들 쫙 이렇게 하는 데서 어디에요? 그분들이 막 오빠 세요? 오빠 세요? 오빠 약하게? 오빠 약하게? 근데 이 몸의 느낌이 그 막 옷 그거 찜질방 같은 옷 입고 이제 사람들 단체로 관광객들 와가지고 이제 그런 데 있거든요.
아, 이거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냥 얘기하는 거네. 이거 할 바에는 차라리 바디 프렌드 사는 게 낫겠는데. 그거는 오히려 기계지만 시원하게 뭐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런 기계가 잘 나와도요,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기계가 할 수 없는. 왜? 사람은 진짜 그 마음에서 이게 터치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사람은 느껴, 희한하게. 근데 음식 만들 때도 똑같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음식을, 샐러드를 이렇게 조물조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파동이 나와서 그게 음식에게, 재료에게 실제로 간대요. 그러니까 음식은 무슨 맛이라고 해요? 미원 맛. 음식을 꾸준하게 같은 맛으로 지키려면 저희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미원을 조금 넣어야 돼. 그래서 미원 봉지에서 절대 안 하시고 유리병 안에다가 미원을 넣어서 싱크대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양심은 어디서 나오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또 대놓고 하지도 않아. 엄마도 임상을 하셨겠죠. 미원을 넣었을 때 가족들의 반응과 미원을 넣지 않았을 때 가족들의 반응을 눈치 까셨겠죠. 자, 근데 이 손맛이 진짜 저는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에요. 말은 기술 이전에 말은 반작용이거든요.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얘를 보면 안 되고 얘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는 나의 인생에 어떻게 관여를 못하고 형 누나는 많은데 다 일찍 떠나버렸고 나는 세상이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원. 근데 어느 날 서울에 와서 정말 너무 좋은 교수님도 만나고 좋은 책도 보게 되고 좋은 지도자도 경험하면서 제가 일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거 뭐냐면 자유. 열등감에서 자유. 상처에서 자유. 인위적인 목소리를 냈던 거에서 내 목소리를 내는 그 자유. 그래서 여전히 나처럼 사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 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이치를 소개해줘서 그들도 나처럼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게 제 말의 가장 핵심 근원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감정선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인류에 대한 마음이냐?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 이전에 누구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구원에 목말랐고, 내가 열등감에서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나를 찾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 온갖 것에서 내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소개할 때 사실은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 구원이 필요했던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과의 그거는 사실은 자기의 그 옛 과거와 분명히 연결돼 있다고 봐요. SF 영화처럼. 이건 되게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되게 실존적 말이에요. 그러니 선생님, 자, 그럼 이제 기술 들어갈게요. 이 기술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치는 모든 사람이 좋으면 좋으니까 그 이치를 갖고 장사를 하는 건 극상의 기분 좋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김창옥은 자기 노하우를 다 얘기해 주네. 그냥 유튜브에서 공짜로.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표정이 나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저 새끼는 지 입으로 지가 저런 말을 막 하네. 희한한 놈이네. 그냥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달 수 있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진짜 뭐 귀감이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거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상의 쾌락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왜? 그 이치는 나처럼 얽매여서 자유가 없는 자, 그 사람에게 그 이치가 소개되고 그분도 그 이치에 따를 때 그 이치를 동의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보는 게 저의 가장 깊은 쾌락점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건강한 이기가 가장 이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타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셔라. 이기주의자가 되셔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다. 근데 왜 앞에 단어를 뭐 하나를 붙였죠?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가장 이타적이다. 근데 우리는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많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엄마도 억울해. 남편도 평생 일해서 너무 억울해. 자식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었는데 어느 날 너무 억울해. 사장님도 너무 억울해. 직원도 너무 억울해. 이미 소중한 내 시간은 지나버렸고 원망하니까 한이 되고 그러니까 원한이 되고 그러니까 구천을 떠돌고 그러니까 억울한 이타주의자가 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기주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제가 알게 된 걸 소개할게요. 제가 범했던 수많은 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신 정확한, 제가 늘 생각하던 걸 선생님이 100% 쓰셨습니다. 이게 욕심을 내잖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리한 애드립으로 농도를 올리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제가 진짜 좋은 영양가인 재료인데 그런 건 보통 맛 없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식당, 뭐 연구소 같은 데를 하나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런 음식은 맛이 없는데 엄청 맛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맛이 있어야 침샘이 열립니다. 엄청난 말인데 여러분은 지금 맛이 있어야 뭐가 열린다고요? 침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샘이 열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침은 뭐예요? 소화제예요. 침샘이 열릴 때 유하고 장에서 반응값이 생겨요. 왜? 여기서 침샘이 열린다는 건 뇌가 지금 이거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준비를 해. 그럼 여기서 소화액도 잘 나와. 얘 운동력도 뛰어나요.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래야 아픈 곳에 에너지를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 통합적 간단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이 있어야 침샘이 열린다. 환자는 침샘이 보통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음식이 땡기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분은 완치. 100%. 제 말 믿어라. 아픈데도 친구한테 병원으로 뭐 사오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분은 그냥 낫는다. 그냥 아픈데도 이것저것 먹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뇌가 살아있고 뇌가 활성화가 된 거고 또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 침샘이 열리고 소화 기능이 쫙쫙 되고 에너지 공급하고 나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근데 우리가 환자가 되면 일단 모든 에너지를 자기 치료하는 데다가 인간의 몸이 쓰려고 가 있거든요. 텐션이. 그러면 소화를 꺼요. 근데 이때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럼 먹고 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샘이 열려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재미가 있고 맛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소스 창고에 가서 소스를 보여주는데 거짓말 1도 안 하고 여기에서 저 거리에
왔다 갔다 4배 정도의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걸로 3년, 5년, 7년째 묵혀둔 매실청, 오미자청, 올가닉한 걸로 이게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완전히 이제 자연으로 해서 3년, 5년을 묵혀서 이게 청이 된 거예요. 이게 음식에 들어가니까 이게 천연 조미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그 천연 조미료가 되기 위해서는 정성과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압축하려고 하면 뭘 넣어버려요? 자, 상호는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모델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넣으면 저는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조미료들을 넣게 되는 거죠. 왜? 이게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미료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조미료 쳤네? 이게 뭐야? 말을 왜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쳐? 이게 뭐 이렇게 고급 음식은 아니네. 고급적인 얘기는 아니야. 가벼워 사람이.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식재료를 갖고 시간을 숙성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럼 그 시간은 언제냐? 선생님이 자 해봤어요. 하고 후회했어요. 이거 후회되는데. 그것도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온 것도 이 숙성의 시간이에요. 질문을 한 것도 또 숙성의 시간이에요. 그럼 뭐 숙성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동굴에 가서 숙성 또 김창호 강연 보면서 숙성 뭐가 숙성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숙성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재미있게 하려고 MSG를 친 것도 결국 지금 돌아보면 숙성의 기간이다. 여기에 오신 것도 숙성의 시간이다. 질문을 한 것도 숙성의 시간이다. 이 시간 외에도 선생님이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스피치를 하시지 않는 곳에서도 스피치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영화의 되게 유명한 대사예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AI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이 됐다고 착각하게끔 하고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문맥이거든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대사가 기가 막힙니다. 영어로 하지 않겠어요. You are not alone. 저 영어 알았으면 뭐 좀 외국의 오스트리아 같은 데 뭐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일을 하지 않는 곳에서도 그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의 이미 사랑이고 더 깊은 사랑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강사가 되고 막 어마어마한 뭐 진행자가 되고 그 마음을 먹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 마음을 갖되 저는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의 몫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가장 좋은 레일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뭐 목표 있는 건 좋고 그렇지만 지금의 이 질문을 던지고 지금의 고개를 끄덕거리고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것으로 이미 선생님은 그 레일에 있다. 그리고 언젠간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자기 노하우를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네 진심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그게 선생님께 되잖아요. 좀 더. 그러면 선생님은 또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볼 때 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저보다 더 친절하게. 나도 내가 그때 그 김창욱인가 지금 뭐 뒤졌다고 하는데 주댕이 까다 뒤졌다고 하더라고. 뭐 계란 팔다 뒤졌다고 하는데 그 머리에 문신한 분 그분하고 막 오래됐지. 그게 한 26년 전인가.
그러면 머리에 문신한 것도 다 물 빠져가지고 막 머리에서 녹물 내리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게 진짜 괜찮은 삶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좋은 것들.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진리이거나 정말 사랑이라면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해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리해져요. 지금 대표님 염색 시간이 지나면 이거 얼마 만에 리터치 해야 된다고 그랬죠? 6개월이요. 6개월. 봐봐요. 지금은 되게 선명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희미해지게 돼 있어. 머리는 검정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빠져서 하얗게 되고 은색이 된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선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더. 끝으로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가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제삿날이나 설이나 추석이나 기일이나 그런 게 아닌데도 내가 그 사람의 추모 공원이든 그 사람과 갔던 장소든 거기를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5, 60년 있으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다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뭐 성묘를 간다든지 본 집을 가면서 막 신난다. 막 시어머니하고 동그랑땡 많이 붙여야지. 막 이런 처먹지도 않는 동그랑땡 겁나 많이 붙여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고 막 또 성묘하는데 가가지고도 뭐 인상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비일비재해요. 근데 설이 아니고 기일이 아니고 추모 예배 날도 아니고 아무 이벤트 하는 날이 아닌데 나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의 내가 추모 공원에 수목장을 했다면 그 나무에 내가 그 사람과 시간을 공유했던 어떤 그 장소에 내가 가고 싶어. 나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인가? 나는 또 누구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나? 그렇다면 우리는 꽤 지구에 100년 안 되는 시간을 잘 왔다 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우리가 너무 전쟁 나고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사회의 기준은 숫자거든요. 얼마 벌어? 몇 평 살아? 자산이 어느 만큼이야? 그리고 포지션. 영향력이 뭐야? 어느 만큼 영향력 있어요? 그래서 또 앞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또 이걸 또 겁나 붙여가지고 또 막 영향력 없으면 어때요? 영향력 있으면 좋지만 영향력 좀 없으면 어떠냐고요. 이렇게 자기와 자기의 사이와 자기와 주변의 조그만한 사이들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찾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저도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고 그 전에 죽지 말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150살씩. 대표님이 10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제 150살 살아요. 150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런 허황된 말을 하지 그랬는데 최근에 의학계에 그게 스물스물 나왔어요. 인간의 기대 수명이 이제 100살 넘어서 아마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은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일찍 못 죽어요. 이제 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보풀이 두유 많이 잡수시고. 계란 몸에 좋다는 건 의학의 정설이랍니다. 계란 잡수시고.